안녕하세요. 카시트 전민주입니다. 제가 르노코리아 QM6 LPG 차량을 약 1000km 정도 타면서 느낀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야, 이 나온 지 벌써 7년이 훌쩍 넘은 이 구닥다리를 왜 소개를 하느냐 궁금해 하시죠? 저는 이 차를 딱 3가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나는 정말 현대 기아차가 싫다 이러신 분들, 두 번째는 나는 2~3천만 원대에서 가성비가 좋은 SUV 원하신다. 세 번째는 나는 하차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. 나한테 있어서 차는 오로지 크고 굴러가기만 하면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QM6 LPG를 타면 정말 따봉 100% 만족을 합니다. 제가 또 주행을 하면서 이 차는 확실히 이 가성비가 뛰어난 차다. 하지만 최신 옵션들은 포기하셔야 된다.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가장 좀 만족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. 제가 눈길에도 가보고 도심에서 타보고 또 고속도로에서 타보고 다양한 환경에 이 차를 놓고 이 차의 디자인을 봤을 때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.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익히 아시겠지만 제가 2017년에 16년식 SM6를 타서 약 2년 정도 이제 운행을 했어요. 그 당시 저는 SM6의 디자인이 멋있어서 구입하게 되었는데 그 비슷한 시점에 이 QM6도 나와서 오히려 SM6보다 팔렸던 거입니다. 그 당시 이 QM6의 디자인이 왜 예쁘다라는 평을 받는지 이해를 못했어요. 세단에 오히려 어울릴 것 같은 디자인인데 왜 QM6가 왜 잘 팔리냐.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차의 디자인을 바라보니까 세단에만 어울릴 것 같은 그 디자인을 SUV에도 적용시켜서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는 우수성을 나이가 들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. 물론 이 차의 이제 디자인이 벌써 7년이 넘었기 때문에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소렌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뒤처진 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보면 그 차들 같은 경우는 트렌드를 따라서 계속 바뀌어 나간다고 하면 이 차는 사소한 페이스리프트, 3번의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큰 변화는 아니지만 요소를 플러스 하면서 사람들이 질리지 않고 오랜 기간 봐도 오히려 편안하고 화려하게 느끼게끔 하는 디자인 요소를 좀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에 와서 봐도 어느 차보다도 꿀리지 않나.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 테일램프, 그리고 이 전체적인 크기, 그리고 중간에 곡선에서 나와나는 유려함이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한층 더 살려낸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만족했던 게 바로 디자인이 있고요. 두 번째로는 2열 이제 공간이었습니다. 2열 공간 한번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. 네, 아무래도 패밀리카를 이제 운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2열 공간이 더없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. 야, 이 2~3천만 원대 이제 가격대로 적게 이제 저렴하게 구매하면 2천만 원 중반대 후반대에도 이 차를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, 야, 이 가격대 이 정도 공간감을 발휘하는 차는 저는 대한민국에서 이제 과하게 말해서 이 QM6가 단연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. 이 2열 공간, 그리고 헤드룸, 이 좌우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주 이 2열 공간에 대해서 이제 매우 만족했고요.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이 LPG 차량 특성상 조금 올라온 부분은 있지만 그거를 차처하더라도 이 윗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뭐 골프 가방이나 여행용 캐리어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자연스럽게 실을 수 있다.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다만 제가 요거는 조금 옵션과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뭐 이제 외부에서 말 드릴 수 있는 약간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는데 이 연료 주입구가 운전자가 차를 소지한 상태로 밖에 가더라도 연료 주입구를 제가 수동으로 이제 열 수가 없어요. 이건 제가 좀 옵션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차 지금 몇 년 전부터 타는 차들 같은 경우는 제가 키를 들고 뭐 주유구에 가서 딱 누르면 자연스럽게 주유구가 열렸거든요. 요즘에 셀프 주유소 좀 많잖아요. 근데 거기에 좀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와가지고 그 버튼을 통해서 열어야 한다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근데 있었습니다. 근데 물론 여기에 뭐 익숙해지면
근데 그 부분이 좀 불편하진 않겠지만, 그래도, 이런 부분에서 좀 옵션이 하나하나 빠졌다. 그 말인 즉슨, 이 QM6는 타면서 약간의 사소한 옵션의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차다. 이 부분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그 실내에 들어가서 이 차의 뭐 옵션이나 가속 성능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 몇 가지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, 이제 첫 번째는 연비입니다. 제가 이 차를 리셋해서 약 300km 주행을 했을 때 평균 연비는 10.9 정도가 나왔어요. 이제 10대를 벗어나지 못했어요. 물론 이 차가 이제 LPG 차라는 특성과 그리고 이 차의 차체 중량을 고려했을 때 10이라는 숫자가 뭐 나쁜 건 아니지만, 이 LPG 모델로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나왔을 때랑 연비 차이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요즘에 이제 그 내연기관 차들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 연비가 한 12 정도, 예를 들어 12 정도, 10 정도 나왔다고 하면 최근에 같은 엔진을 쓰더라도 기술 개선이 이루어져서 10보다 더 나오거든요. 뭐 쉬운 예로 제가 일전에 탔던 BMW 320i 같은 경우도 출시 당시 탔을 때보다 지금 탔을 때 연비가 한 4에서 5 정도 개선된, 실주행 연비가 개선된 효과가 있었어요. 그런데 얘는 몇 년 전과 지금과 다름이 없다.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아쉬운 점 없습니다. 그리고 뭐 가속이나 승차감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타면서 이제 말씀 이제 드릴게요. 네. 사실 제가 이 차에 대해서 뭐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 기대한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, 저는 이 가격대에 이제 적합한, 딱 가격대 적당한 이제 그런 옵션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. 방금 보셨지만 이건 LPG 차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추웠을 때는 이제 시동 걸리는데 다소 좀 시간이 걸리고, 뭐 그렇다고 해서 시동이 안 걸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크게 이제 걱정은 좀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연비를 지금 실제로 보여드리면, 제가 지금 재세팅을 해서 244km 정도 탔을 때 연비가 이제 9.9가 나왔고요. 근데 연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지만 그래도 연료비가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유지비는 굉장히 저렴하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. 하지만 연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 LPG 주유소에, LPG 충전소에 이제 자주 가야 하는 이제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예. 제가 이 차에서 타면서 느꼈던 살짝 다소 불편했던 점 이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. 뭐 요거는 어떤 옵션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차 이제 구조적인 특성상 나오는 뭐 한계점인 것 같은데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이드 미러, 그러니까 사이드 미러가 아니라 그 룸미러와 지금 여기 있는 대시보드 이 간격이 굉장히 좁습니다. 저는 제가 이제 시트 세팅을 조금 높게 해서 그런 줄 알고 시트 세팅을 좀 낮췄는데도 지금 이 보시는 것처럼 딱 한 뼘 정도 나와요. 근데 이게 이제 거슬릴 만큼 굉장히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좀 많았고요. 그리고 요건 가격대를 이제 감안하면 우리가 뭐 이해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, 그래도 르노코리아가 이 QM6가 나온 지 좀 오래됐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런 개선 요구를 했지만 고치지 않은 몇 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. 이건 좀 가격대와 관계없이 조금 넣어줬으면, 그냥 좀 개선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. 첫 번째로는 이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이, 일단은 지금 이 스티어링 휠의 기능들이 상당히 없어요. 첫 번째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오른쪽과 왼쪽에 이제 분리되어 있습니다.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이 스티어링 휠에서 모든 게 다 조작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는데, 아직까지 이 QM6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분리해놨고요. 두 번째로는 이 스티어링 휠 열선을 활성화시키는 기능마저도 지금 왼쪽 아래에 놨습니다. 이건 겨울에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, 물론 이걸 껐다 켰다 한번 하면 크게 뭐 조절할 일은 없겠지만, 지금 이것도 이 왼쪽으로 빼놔가지고 운전자가 운전하면서 사용하기 다소 한 번 더 움직여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을 만들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. 세 번째로는 이 스티어링 열선을 켰을 때 열이 들어오는 이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. 제한적이란 말이죠. 여러분들 지금 스티어링을 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한눈에 아셨겠지만 이쪽이랑 저 위쪽이랑 색상이 좀 다릅니다. 이 말은 스티어링 휠 열선이
딱 여기까지만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스티어링 휠이 차가워요. 열선 기능이 안 들어가지 않은 거죠. 그러니까 물론 요 부분을 자꾸 운전하는 분들이 좀 많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열선 기능을 딱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 줄여줘서 원가 절감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죠. 사실 중앙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르노코리아가 제공했던 것보다 많이 개선이 됐어요. 특히 이 르노코리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이 반응성, 이 응답성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르노코리아니까 조금 느린 부분이 있네, 이런 편견이 이제 가미돼서 그런 거지, 만약 이 차가 이제 르노코리아라는 차인 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응답성이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불편함을 좀 못 느끼실 것 같아요. 다만 아쉬운 부분은 이 설정이 들어가서 이 앰비언트 라이트 요게 물론 이 기능은 좀 많이 이 차에서 기대하진 않았어요. 근데 아직까지 옛날과 똑같이 5가지 색깔밖에 안 나와줬다는 거, 이건 조금 아쉽고요. 그리고 이 차량 구성 같은 경우나 그리고 요 계기판 이런 것들이 과거랑 정말 똑같습니다. 제가 6년 전에 SM6 탔을 때랑 이 모든 스타일, 이 기능들이 다 똑같아요. 예. 그래서 이 차는 어떤 디자인, 이 디스플레이의 응답성을 빼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머물러 있구나,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. 그 외에는 제가 이 차를 타면서 이제 실내 옵션이나 뭐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불편한 점은 좀 못 느꼈고요. 이 수납 공간들도 이제 생각보다 널찍널찍하게 이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수납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 건 뭐 다소 이제 아쉽지 않게 쓸 수 이제 있었습니다. 사실 뭐 가속은 이 차가 이제 달리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크게 이제 기대했던 부분도 아니고 뭐 이 차의 이제 목적성에 맞지 않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저는 이 차의 이제 아쉬운 점을 거의 이제 가속 부분에서 아쉬운 점을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. 이제 LPG 차 특성상, 그리고 이 차의 이제 무게 특성상 꼭 밟았을 때 한 90에서 100까지 나가고 100 이상 올리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. 근데 오히려 그게 장점으로 이제 와닿았던 게, 제가 이제 평소에 조금 과속을 하는 편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, 아니 뭐 2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과속 딱지를 좀 내. 이 차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나질 않으니까, 그냥 과속 카메라를 지나갈 때 크게 속도를 오버해서 지나가는 일이 좀 많이 이제 없었습니다. 이제 다만, 이 속도가 좀 낮다 보니까, 경사길 올라갈 땐 상당히 좀 힘들었어요. 제가 오늘 이제 유명산에 이제 등산을 한다고 유명산으로 왔는데, 지금 가일리 지나서 약간 이제 언덕 구간이 있거든요. 거기 지나갈 때, 야, 진짜 요건 좀 답답하다. 좀 너무 속도가 좀 안 나온 거 아니야? 이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. 제가 잠깐 한번 올라가 볼게요. 지금 유명산 정상으로 살짝 이제 올라가는데, 제가 평소에 제 차 밟는 것처럼 똑같은 이제 힘으로 이제 밟고 있는데, 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고 적당한 이제 그런 악셀링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야, 이 속도가 너무 안 나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꾹 밟아줘야지 그래도 속도가 지금 70일까지밖에 안 나옵니다. 그래서 만약 이 차를 이제 산악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구매를 하고 타신다고 하면 이런 언덕길에서 상당히 좀 답답함을 좀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산악 지역이 아니라 그냥 평소 일반적으로 시골길을 주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가 과속하지 않고 이제 다니기 때문에 시골길에서 그냥 편하게 한 100 언더로 다니시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주행이 가능한 그런 힘을 발휘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제가 QM6를 이제 운행하면서 느꼈던 이 장단점을 이제 말씀드렸어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요즘에 워낙 차들이 이제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, 그리고 옵션도 많이 좋아지고, 그리고 거기에 맞는 무리한 투자를, 이제 금융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, 이런 이제 QM6 같은 차들이 조금, 소외가 되고, 그리고 그 차들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이 QM6란 차가 안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, 만약 여러분들 이 차의 가격대를 생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이 차는 그 기능과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을
발휘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. 만약 여러분들 조금만 뭐 욕심을 좀 버리신다고 하면 기준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만약 내가 6천만 원짜리의 기준을 두고 이 차를 바라본다고 하면 당연히 이 QM6는 부족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. 하지만 내가 이 3천만 원대의 차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QM6 상당히 좀 만족하시면서 이제 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의주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